함수. 함수 참 어렵죠. 그쵸? 여러분들이 배운 기본적인 함수는 뭐가 있을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함수 뭐 있어?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온다. 함수야.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가고 싶은 층의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는 가고 싶은 층에 선다. 함수예요. 선풍기를 켰네? 선풍기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함수예요. 선풍기를 끄면 선풍기는 꺼진다. 함수예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일종의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규칙이 뭐냐? x라고 하는 녀석과 y라고 하는 녀석을 서로 대응시키는 규칙이에요. 자, 그럼 물어보자.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열림 버튼을 눌렀더니 문이 닫혔어. 함수니? 자, 선풍기를 켰어. 작동을 안 해. 껐어. 작동을 해. 켰어. 작동을 안 해. 껐어. 작동을 해. 함수니? 함수야. 그런데 얘는 잘못된 동작을 하는 함수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손선풍기라고 하는 녀석이 고장나서 얘는 켜짐 쪽으로 스위치를 옮기면 꺼지고 꺼짐 쪽으로 스위치를 옮겨 놓으면 켜져. 함수야. 왜 함수냐? 하나의 값과 다른 녀석을 대응시키는 규칙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녀석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은 모든 게 다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실질적으로 에어컨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내가 이 전원 버튼을 끈다. 그럼 에어컨이 꺼진다. 냉방으로 가고 싶으면 이 운전 선택이라고 하는 녀석을 몇 번 누른다. 즉, 이 에어컨에 나와 있는 표기가 냉방이 되면 시원하다. 난방이 되면 따뜻해진다. 그와 같이 하나의 값과 다른 하나의 값을 일정한 규칙에 맞추어서 대응시키는 모든 규칙을 함수라고 해. X축으로 1만큼 이동시켜보자. 점을. 좌표 평면에 서형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서형이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 윤하라는 점이 있어.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 수렴이라는 점이 있어.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 그 모든 것들은 다 함수야. 즉,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려워요. 뭐냐? 하나의 x값과 다른 y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씩 대응시켜서 짝지어지는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걸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함수가 제대로 작동해야 돼요. 함수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무서운 일이 생기죠. 왜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의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원자로의 온도를 낮추는 함수를 작동시켰더니 작동이 안 한다. 할까 말까 하면서 막 얘가 웃고 있어.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아빠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함수를 작동시켰을 때 차에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야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그쵸? 단순하게 수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기능적으로 함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자. 즉 함수는 x라는 녀석 하나와 y라고 하는 녀석을
짝지어주는 거야. 이 짝짓는다라고 하는 녀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에어컨을 켰더니 켜지더라. 엘리베이터에서 10층을 눌렀더니 엘리베이터가 10층으로 가더라. 우리 생활에 녹아있는 게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수를 다루는 수학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x에 해당하는 수와 y에 해당하는 수를 집합처럼 만들어 놓고 x에다가 모든 실수를 집어넣은 다음 y에다가도 모든 실수를 집어넣자. 자연수를 집어넣을까? 자연수를 집어넣자. 자연수를 집어넣고 자연수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자연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녀석들을 각각 2, 4, 6, 8, 10이라는 수와 하나씩 대응시켰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함수를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f라는 문자로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는 뭐냐? 하나의 값과 짝지어지는 녀석은 그 녀석의 2배가 되는 거야. 짝지어지는 녀석은 2배가 되는 거야. 짝지어지는 녀석은 2배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x라는 녀석 하나와 y에 해당하는 수 하나를 짝지어서 뭘 만들 수 있어? 대응을 시켰어. 대응을 시켰더니 뭐가 만들어져? 순서쌍이 만들어져. x가 y하고 짝지어지는 관계에서 순서쌍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순서쌍이라고 하는 녀석은 x의 원소가 5개 있으니까 1과 2가 짝지어진 순서쌍, 2와 4가 짝지어진 순서쌍, 3과 6이 짝지어진 순서쌍, 4와 8이 짝지어진 순서쌍, 5와 10이 짝지어진 순서쌍 5개가 만들어져. 순서쌍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거 다 쓰는데 얼마나 귀찮아, 그치? 그래서 뭘 써? 좌표 평면 위에 주어진 순서쌍을 뭘로 나타내? 점으로 나타내.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2여, x가 2일 때 y가 4여, x가 3일 때 y가 6이여, 4일 때 8이여, 5일 때 10이여. 그래서 대충 이 녀석을 좌표 평면 위에 하나의 대응된 값을 순서쌍으로 만들고 그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만들어준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자.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하나의 x값과 하나의 y값이 대응될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지면 그 대응에 의해서 x값 하나와 y값 하나가 짝지어지는 순서쌍이 만들어지고 그 순서쌍이라고 하는 녀석을 xy 좌표 평면 위에 그걸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네,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인데요. 당연하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곡선인데요. 당연하죠. 점이 모이면 뭐가 생기죠? 선이 생기죠. 그쵸? 점이 모이면 선이 생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있는 모든 수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하면 그 개수가 몇 개야? 꽤 많아. 정말 많다고.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그 많은 수들 가지고 하나씩 순서상을 만들어 가다 보면 결국은 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염없이 찍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내가 직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건 수없이 많은 점을 하나씩 연결시켜서 선으로 나타냈고, 곡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건 수없이 많은 점들을 하나씩 연결시켜서 곡선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함수, 딴 거 없다. 규칙에 의해서 순서상이 만들어졌다. 그 순서상이라고 하는 녀석을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 전까지는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곡선. 암기시켰던 부분들이 돼버리는데, 2차 함수나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그래프적인 특징을 갖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 집중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학2 미적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분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저런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70쪽 가볼게요. 70쪽에서 개념 1번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대응이라는 용어에다 조금 동그라미 하나 쳐주자. 1번 괄호에 대응. 일단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표기할 때 크게 x와 y를 짝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x가 들어가 있는 집합을 라지 x, y가 들어가 있는 집합을 라지 y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x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y에 있는 원소와 하나씩 짝짓는다라고 하는 걸 이와 같이 화살표처럼 표기를 할 거고, 이 위에다가 f 펑션 x와 y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킨다. 혹은 함수 f는 x와 y를 대응시킨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혹은 x에 있는 원소를 스몰 x, y에 있는 원소를 스몰 y라고 했을 때 x를 대응시켜 y와 짝짓는다. y는 fx라고 하는 표기가 조금 더 익숙하죠, 그쵸? 그래서 함수는 우리 크게 이와 같은 방식, 이와 같은 방식, 요와 같은 방식 세 가지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함수 단원에서는 이 표기를 조금 더 많이 쓸 거야. 알았지? 스몰 x, 스몰 y 대신에 각각의 원소들을 나열한 다음 하나씩 짝지어지는 관계. 자, 그럼 개념 두 번째로 넘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용어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의역은 x의 범위입니다.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값에 대해서만, 엘리베이터의 정의역은, 우리 학원 건물 엘리베이터의 정의역은 뭐가 될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지하, 1층, 지하, 2층, 7개죠. 8개죠. 그쵸? 우리 학원 건물 엘리베이터의 정의역은 8개예요. 버튼에서. 선생님 10층을 가고 싶어요. 갈 수 없어요.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4층은 없나요? 없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자, 그러면 우리 학원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학원에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건 뭐 지하 1층, 지하 2층만 할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자. 자, 우리 학원 건물이 만약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원에서 짝지을 수 있는 녀석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어요. 이걸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건물의 층수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건물 가면 막 지하 10층도 있잖아. 막 지상 10층까지도 있잖아.
그치? 지하 1층을 누르면 우리는 지하 1층으로 가. 1층을 누르면 1층으로 가. 2층을 누르면 2층으로 가. 3층을 누르면 3층으로 가고 4층을 누르면 4층으로 가. 이때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Y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얘기를 할게. 공역. 그런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X와 대응되는 원소와 X와 대응되지 않는 원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학원 건물에서 지하 10층을 갈 수는 없어. 우리 학원 건물에서 지상 10층을 갈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 학원 건물에서는 지하 1층 1, 2, 3, 4 이와 같이 X에 있는 원소와 짝지어지는 원소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치역. 그래서 X쪽을 부르는 용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 정의역. 그런데 Y쪽을 부르는 용어는 두 개가 있어. 공역과 치역.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집어넣어야 할 두 가지 용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정의역은 기억하셔야 되고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도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 문제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였어?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지. 그치? 2차 함수의 최대값, 1차 함수의 최대값. 최대값 찾는 문제들이 사람 귀찮게 하거든? 그럼 그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대응된 치역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 결과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즉 결과값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X에 있는 원소와 대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대응된 Y의 치역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70조 개념 2번에서 정의역, 공역 동그라미 쳐주시고 치역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그 70조 괄호 2번 치역 보시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면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자,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집합의 조건주시법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살짝 나타냈는데, 치역은 fx의 값을 원소로 합니다. fx의 값을 원소로 한다는 얘기는 x와 대응된 값을 원소로 합니다. 이때 x는 여기서 얘기하는 집합 x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x는 주어진 집합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정의역이 돼버리는 거죠. 요거 집합의 조건주시법으로 나타난 치역에 대한 표기 정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확인 문제 1번으로 살짝 가볼까요? 확인 문제 1번으로 살짝 가볼까요? 확인 문제 1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x가 1, 2, 3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y가 4, 5, 6, 7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확인 1번 가지고 함수가 되는 녀석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을 건데요. 이때 첫 번째 얘는 1에서 5와 짝지어져 있고, 두 번째 3이라고 하는 녀석은 6으로 짝지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2라고 하는 녀석이 4와 7에 짝지어져 있거든요. 2의 결과값은 뭐라는 거야? 4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엘리베이터에 2층을 가고 싶어.
그럼 이 규칙에 의해서 나를 4층에다 내려주겠다는 거야? 7층에다 내려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내 몸을 찢어서 4층에 한 조각, 너무 잘려도 7층에 나를 예측할 수 없죠? 날 찢겠다는 거야? 아니면 둘 중에 한 군데만 넣어놓겠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우스갯소리가 돼버리지만 원전의 온도를 낮추는 함수를 작동시킬 거야. 한 30도 낮춰야 되는데 근데 얘가 함수가 결과값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이 버튼을 눌렀더니 10도만 낮출까요? 20도만 낮출까요? 지보고 선택을 하래. 어떻게 해줄까? 하하하하. 무서운 사태야. 하나의 값에 대해서 하나와 짝지어진다. 온도를 30도로 낮출 원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면 그 결과는 30도가 낮춰지는 것 한 가지의 결과값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두 개의 치역을 갖거나 두 개의 대응되는 값을 갖는 녀석들은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함수가 아닌 도형이 있죠.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심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이 동그란 선을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은 하나의 x값에 대해서 그 y의 값이 몇 개가 되죠? 두 개의 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함수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는 얘네들을 그냥 함수처럼 써먹기는 할 거예요. 아, 되게 모순돼. 함수는 아니야. 그런데 함수처럼은 써먹을 거야. 그래서 모든 함수에서 써먹게 되는 미분적분도 다 써먹을 거고, 원에서도 똑같이 다 써먹을 거야. 그런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헷갈리지? 그치?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이 짝지어지는 대응되는 관계를 골라내는 습관을 먼저 드리자. 자, 다음 1, 2, 3, 5, 6, 7. 자, 우리가 정의역, 치역, 공역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를 할 때 정의역이라고 하는 녀석은 x에 해당하는 녀석의 원소들은 모두 다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y에 해당하는 녀석은 용어가 두 개 있었죠. 그쵸? 첫 번째, 집합 y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를 공역이라고 하자. 그런데 그 중에 x와 대응되는 녀석을 치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는 x에 있는 원소와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의역은 반드시 대응시킬 수 있는 원소들로만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2번과 같이 1, 2, 5와 짝 지어져 있고 2가 5와 짝 지어져 있고 서로 다른 값이 하나의 값을 가리켜도 상관은 없어. 왜? 하나씩 짝 지어졌으니까. 얘가 만든 순서쌍은 1,5라는 순서쌍이고 얘가 만든 순서쌍은 2,5라는 순서쌍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든 녀석은 2하고 짝 지어지는 건 4를 써줘야 돼? 7을 써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서 대응을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대응을 가지고 순서쌍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얘와 같이 2가 4, 7을 모두 갖는 경우에는 2하고 순서쌍을 만들 때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갖는 경우 우리는 함수가 아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하고 짝지어야 돼?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은 모두 다 y에 있는 원소들과 하나씩은 대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짝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놓여있는 원소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집합 X에는 1, 2, 3이 들어가 있고요.
집합 y에는 4, 5, 6, 7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게 되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은 5와 짝지어지고 2라고 하는 녀석은 7과 짝지어지고 3이라고 하는 녀석은 4와 짝지어진다. 정의역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와 하나씩 대응된다. 하나씩이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아니라 하나씩이야. 하나씩 대응된다. 위에 있는 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3이라고 하는 녀석을 쏙 지웠어. 그럼 얘는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하나씩 짝지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녀석은 1, 2, 3, 3개. 공역에 해당하는 녀석은 4, 5, 6, 7, 4개. 치역에 해당하는 녀석은 4, 5, 7. 그 중에서 최대값은 7, 그 중에서 최소값은 4. 뭐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문제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아. 자, 그러면 개념 3번에서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요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f의 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f의 x는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함수는 x에 있는 원소와 y에 있는 원소를 짝짓는 규칙이야. 자, 두 녀석은 서로 같은 함수니? 선생님, 수식이 다른데요? 그치, 수식이 달라. 그럼 서로 다르겠죠. 자, 다시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x에 있는 원소와 y에 있는 원소를 짝짓는 규칙이야.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내가 x에 있는 원소와 y에 있는 원소를 짝지으려고 할 건데, 실제 우리가 주어진 녀석을 실수 전체라는 범위로 보게 되면, 내가 정의역 x라고 하는 녀석을 실수 전체로 보게 되면 x제곱이라는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모든 수들과 짝지어지고 있고, 요 절대값 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얘네들이 짝지어지는 모든 대응관계를 점으로 나타내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런 V자 모양을 나타낸다는 거야. 근데 x라고 하는 녀석을 실수 전체가 아니라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해보자. y는 모든 수라고 할게. 그럼 먼저 첫 번째, 내가 x에서 y를 짝지을 때 요 fx라고 하는 규칙에 의해서 x와 y를 짝지어 볼까?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하고 짝지을까? 1하고 짝지으면 되죠. 0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하고 짝지어줄까? 0하고 짝지어주면 되죠.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하고 짝지어줄까? 1이라는 녀석이랑 짝지어주면 돼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실수 전체가 되면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점들의 순서상은 이런 하얀색 그래프로 좌표 평면에 그릴 수가 있어. 자, 그런데 x에 있는 원소와 y에 있는 원소를 짝지을 때, fx, gx라고 조금 바꾸자. 함수를 조금 살짝 이름을 바꾸자. 요 gx라고 하는 함수의 규칙에 의해서 짝을 지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g라는 함수에 의해서 얘는 뭐하고 짝지어져야 돼? 1. 0일 때 0. 1일 때 1. 즉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나타내는 수식적인 규칙은 달라.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수식적인 규칙, 서로 다른 수식에 의해서 나타난 저 함수에 의해 같은
같은 x의 값이 같은 y로 짝짓게 만들어준다면 주어진 함수와 주어진 함수는 서로 라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녀석의 정의역에 2라는 녀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뭐하고 짝지어져야 돼? 4하고 짝지어지게 되죠. 얘는 뭐하고 짝지어져야 돼? 2하고 짝지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4개의 원소에 대해서 3개의 원소가 짝짓는 대응 규칙은 서로 같지만 마지막 1개의 원소를 짝짓는 규칙이 서로 다르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함수야. 그러면 개념 3번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서로 같은 함수, 서로 다른 함수를 구분 짓는 건 주어진 수식이 똑같다, 다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같은 정의역에 같은 치역을 짝짓게 만들어주는 함수를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게. 자, 그래서 개념 3번 보면 정의역이 서로 같고라는 용어가 있죠. 네모, 별표. 정의역이 서로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 즉 같은 x값에 대해 같은 y값을 같게 만들어주면 주어진 두 식의 식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얘 한번 볼게. 확인 3번에 1번 볼게. 자, 확인 3번 보시게 되면 정의역 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f의 x가 1 마이너스 x로 주어져 있고 g의 x가 x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때 f의 마이너스 1의 값은 2거든. 그런데 g의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2야. 서로 같은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y의 값을 짝짓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은 서로 같지 않아요. 자, f의 x가 절대값 x로 주어져 있고 두 번째 g의 x가 x제곱으로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두 함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라고 하는 녀석을 수식이 같으냐 다르냐로 보지 말자. 같은 x의 값에 대해서 같은 x의 값에 대해서 왜 자꾸 같은 y의 값과 짝짓는가? 같은 x의 값에 대해서 같은 y의 값과 짝짓게 만들어주는가? 같은 x의 값에 대해서 같은 y의 값이 만들어지게 짝지어주고 있는가? 세 개의 원소가 주어져 있으니까 세 개의 원소에 대해서 같은 결과값을 갖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두 함수는 서로 같아요. 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잘 집어넣자. 요거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번갈아 가면서 기출에 건드리는 내용이니까. 자, 72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프는요, x와 y의 순서쌍이라고 하는 녀석을 점으로 나타내서 그려놓은 것이 그래프다. 이전에 점이 모여서 만들었다.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즉 순서상 하나가 모두가 다 점이 돼버리는데 순서상 하나를 좌표 평면에 찍어서 만들어준 게 그래프로 나타난다. 그거 개념만 잘 잡아주시고 72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의 판별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 있는데 왼쪽에 있는 녀석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쵸? 그럼 왼쪽 그래프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 짝지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 원의 그래프죠. 하나의 X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Y값이 짝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의 그래프, 만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판단할게요. 이해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대표유형 4번으로 가볼게요. 대표유형 4번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함수의 그래프인 거 찾을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건 뭐하고 뭐밖에 없을까? 기억하고 디귿밖에 없겠죠? 그쵸? 자, 유제 8번 한번 풀어볼까?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기억은 안 되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긋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요. 니은은 돼요? 니은 그래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니은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중간에 끊어져 있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니은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질문 하나 해볼게. 자, 요 값을 A라고 하면 주어진 녀석 0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니? A가 되는 거야. 왜? 여기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는 0,A라는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거니까. 그치?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함수는 y가 a라는 녀석이랑 짝지어지는 거고 이 녀석에서 빈 동그라미가 그려졌다는 얘기는 0일 때 함수값은 이게 아니라 얘하고 짝지어졌다. 점이 찍힌 곳이 함수의 대응 규칙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이어졌다. 자, 그러면 x축과 수직인 점 만났을 때 만나는 점 하나죠.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니은의 그래프도 함수의 그래프가 돼버려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버릴까? 뻥 뚫어버리고 이 녀석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으면 x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 이 경우에는 선생님 0일 때 이렇게 x축의 수직인 놈을 그으면 만나는 점이 없어요. 따라서 함수가 안 돼. 그런데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야, 첫 번째 x가 모든 실수라고 하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의역이라고 하는 녀석은 x가 0이 아닌 실수라고 해버리게 되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수가 아니냐 함수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단원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쩌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아니라 정의역이 무엇인가? 주어진 함수에서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가? 그 정의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8번 니은 그래프 밑에다가 여기 구멍 뚫린 거 여기 구멍 뚫린 거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고 x가 모든 실수일 때 주어진 녀석은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다. x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주어진 녀석은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 요거 하나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눈으로 푸는 수학 유제 9번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뭘까요? 착착착착착 4번은 함수의 그래프가 안 되겠지, 그치? 오케이? 요거 잘 잡아주세요. 자, 77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상수함수. 다음 항등함수. 이 네 가지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돼요. 특히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 네 가지 함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네 가지 중에 뭔지 찾아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 어떤 경우하고 어떤 경우? 1대1 함수와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정의는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게. x의 1과 x의 2가 서로 다르면 이 녀석은 이렇게 읽을게. 정의역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지면 우리는 주어진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게.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함수값과 짝지어지면 우리는 그냥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게. 1이 대응되는 값과 2가 대응되는 값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냥. 그치? 아까 1, 2, 3, 4, 5, 6, 7에서 1이라고 하는 녀석이 5와 짝지어지고 2라고 하는 녀석이 5와 짝지어지고 3이라는 녀석이 7로 짝지어지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x의 값이 서로 다른 y의 값과 짝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4와 같은 녀석하고 짝지어진다면 서로 다른 x의 값이 너 왜 자꾸 그거 던져 놀래? 왜 기분 나빠? 왜 그래? 서로 다른 y의 값과 짝지어진다. 그럼 얘네들은 1대1 함수라고 부르자. 자, 이 1대1 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를 조금 어렵게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는 이면 이다. 명제야.
어떤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어떤 관계에 있는 명제가 참이 되죠? 어떤 관계에 있는 명제가 참이 되죠? 대우. 대우는 어떻게 구했느냐? 결론을 부정하고, 즉 어떤 두 함수의 값이 서로 같아. 그래서 봤더니 정의역도 똑같아.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우리는 주어진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단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좀 이따 따로 정리해 드릴게.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자.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은 함수를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게. 여기서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과 함수를 정의할 때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조금 다른 개념이야. 그때 대응은 짝짓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은 함수의 한 종류를 얘기한다. 자, 다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은 1대1 함수 중에서 서로 다른 x의 값들이 서로 다른 y의 값과 짝지어지는 함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다.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은 y라고 하는 녀석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치역이라고, 공역이라고 하는 녀석은 y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공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역 안에 있는 원소 가운데 x 원소를 치역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y의 원소가 모두 대응됐다. 짝지어진다. 함수 화살표 관계에서 화살표를 못 받는 원소들이 없다. (1대1) 함수죠. 그쵸? 그런데 공역에 있는 원소와 치역에 있는 원소를 비교하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와 같이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짝을 이루지 못하는 원소, 대응을 이루지 못하는 원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치역과 공역이 다른 거야. 그런데 이 7과 같은 원소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공역에 있는 원소는 모두 다 치역이 돼버리지. 이와 같은 경우를 공역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은 1대1 함수 중에서 y의 원소가 모두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앞으로 1대1 대응이라고 하자.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자. 1대1 함수 중에서 y에 있는 원소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x에 있는 원소와 하나씩 대응되는 짝지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자. 이해됐어요? 자, 상수함수 모든
x의 결과값이 모든 x의 치역이 딱 하나의 값으로 나타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상수함수의 그래프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상수함수의 그래프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 녀석이 가장 대표적인 상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때의 x값도 a 모두 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네요. 이 그래프는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나요? 상수함수의 그래프인가요? 아니에요. 왜? 상수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정의역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의 값들이 하나의 치역을 갖는 거야.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런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은 이 녀석이 y의 값이 돼버리고 0보다 작은 x의 값은 이 녀석이 y의 값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수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분지을 때 치역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만 나타나는 함수를 우리 상수함수라고 하자. 다음 항등함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y = x, 즉 정의역과 치역의 값이 똑같은 놈을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항등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그 정의역의 값이 그대로 치역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니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y = x라고 하는 1차 함수밖에 없어. 모든 실수에서 얘기를 할 때 y = x 요 관계로 나타나는 녀석을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먼저 77쪽에서 자, 요거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 옆에다가 요거 하나 참고로 하나 더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의 정의라고 하는 녀석 요 부분 체크해 주시고 상수함수 요 그래프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 정리해 주시고 항등함수는 그냥 y = x 요거 하나만 체크해 놓읍시다. 항등함수 77쪽에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78쪽에는 항등함수 상수함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짜자자자. 대충 이쪽 단원에서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내용은 x와 y를 하나로 짝지으면 순서쌍을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x의 값 하나와 y의 값 하나로 순서쌍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함수를 구분짓는 거야. 그 함수를 그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 놓으면 그 녀석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이 순서쌍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의역에 따라 똑같은 순서쌍을 만들 수 있는 함수들은 서로 같다. 그렇지 않은 함수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쪽 함수를 시작을 할 때 너희들이 개념상으로 제일 구분짓고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앞으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구나라는 거야. 정의역.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 상수, 함수, 항등 함수.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조금 까다로울 거고, 요 항등함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y = x 하고선 넘어갔지만, 얘가 여러분들 뒤쪽으로 넘어가서 역함수하고 연관시켜서 니들을 괴롭히는 함수 형태가 돼버려. 항등함수, 말은 되게 쉽거든? x가 1일 때 y가 1이면 돼. x가 2일 때 y가 2가 되면 되는 거고, y = x 관계를 만족시킨다요.
그런데 요 항등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니들을 괴롭히게 될 거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사람을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생기죠. 자, 그러면 77쪽 넘어오셔서 보시게 되면 가운데 볼게요. 참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판별.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좌표 평면 위에서 먼저 X축의 수직인 직선 이 녀석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걸로 우리는 함수인지 아닌지 함수의 함수인지 아닌지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판단하기 위해 x = a라고 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했어. 자, 근데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생각하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그럼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 그렇지 않으면 함수라고 생각하자. 자, 우리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1대1 함수 판단을 하기 위해선 함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그래프를 x축의 수직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y축의 수직인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1대1 함수.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더니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더니 두 점에서 만나네?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y축의 수직인 직선도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나네. 그럼 주어진 함수는 1대1 함수. 원래 얘는 1대1 대응까지도 돼요. 왜냐?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함수의 그래프로 공역과 치역의 개수를 따지는 부분들이 판단하기가 힘들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우선 뭐부터 잡을 거냐? x축의 수직인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지, y축의 수직인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지, 그거 먼저 판단 지을게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유제 1번 문제 한번 해볼래요? 우리 여기서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구분짓고자 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1대1 함수인 녀석은 뭐하고 뭐만 있나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1대1 함수인 녀석은 뭐하고 뭐가 있나요? 기억하고 디귿이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1대1 함수가 되는 건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자, 그런데 뭘 묻고 있어? 1대1 대응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거든? 1대1 대응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거든? 자, 그 다음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이 1대1 대응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첫 번째 주어진 함수의 공역이 어디냐야. 공역은 y의 범위야. 그런데 그래프만 주어져 있고 어떤 특정한 수식이나 집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얘기는 이 함수의 공역은 y값 전체야. 이 함수의 공역은 y값 전체야.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는 주어진 함수의 y 실수 전체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요 녀석의 y값들은 모조리 다 실수 전체가 돼버리죠. 그런데 요 녀석의 y의 값은 양수라는 함수 값이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왜?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 얘기는 주어진 함수의 y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 쪽은 있는데 양수 쪽에서 만나는 점은 없어. 그래서 이 함수의 치역을 보면 실수. 아까 얘기를 했거든?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근데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에서 y 공역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1대1 함수를 구분짓는 방법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1대1 함수를 구분짓는 방법 중에서 1대1 함수를 구분짓기 위해서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으라 그랬죠. 그러면 함수 중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얘는 y의 값이 양수인 경우에도 한 개의 교점을 갖죠. y의 값이 0인 경우에 한 점의 교점을 갖죠. y가 음수일 때도 한 개의 교점을 갖죠. 그럼 얘는 y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네. 자, 얘는 y가 양수일 수 있나요? 없죠. 놈이 생기네. 그래서 1대1 대응인지를 따질 때는 공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 있을 때 그 공역에 해당하는 값이 주어진 그래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면 1대1 대응. 나타나지 못하는 범위가 존재하면 함수. 이런 식으로 구분 지으십시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넘어간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대표형 2번에서 보시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대표형 2번 보시게 되면 함수 f의 x가 ax 플러스 b야.
자,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xy 좌표 평면에다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요.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정의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 선으로 나타내보자.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2에서 6까지래. 그럼 y가 마이너스 2에서 6까지란 얘기는 공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2에서 6까지라는 거야. 이때 주어진 녀석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런데 정의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인 거야. 자, A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로 주어져 있죠? 그럼 1차 함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은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그럼 얘는 함수인가요? 함수죠. 왜? 3에서부터 1까지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치역의 제일 작은 값. 자, 1에서의 함수값이 치역의 제일 큰 값. 그럼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제일 작은 값에서부터 제일 큰 값까지가 주어진 함수의 치역이야. 그러면 주어진 함수,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함수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런데 공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 마이너스 2에서 6까지여야 돼. 아이 젠장. 1차 함수야.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주어진 녀석의 치역이 제일 작은 마이너스 2부터 제일 큰 6까지 나타나려면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 내에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놈은 직사각형의 대각선처럼 그려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때 그럼 이 1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고 1,6이라는 점을 지나면 되겠구나.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8만큼 움직였으니까 기울기는 2가 되겠구나. 얘가 1,6을 지나니까 2 더하기 B 플러스 6이어서 B라고 하는 녀석은 4가 돼버리겠구나. 그럼 F의 X는 2X 플러스 4가 될 때 주어진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볼 거냐면 나 유제 5번 풀리고 싶기는 한데 유제 3번 먼저 한 번만 해봐. 지금 잠깐만. 자, 우리 대표 유형 3번 하고 시간 남으면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미안. 지금 대표 유형 3번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 요거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 되면 앞에 거 다시 한번만 좀 짚자. 자, 대표형 3번 보면 먼저 첫 번째 x가 1, 2, 3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y는 a, b, c, d. 자,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자, 가끔 막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내 눈에는 똑같은 빨간색인데, 메이커마다 색이 다 다르다고 여자들은 주장하더라. 자, 다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자, 잘 봐. 화장품 가게에서 4가지 종류의 립스틱을 봤어. 우리 명품으로만 한번 해볼까? 디올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나스 말고 또 뭐 많이 쓰냐? 톰 브라운 많이 쓰냐? 그 다음에 샤넬인가? 샤넬이 이건가? 뭐 하여튼 4가지가 있다고 해볼게. 나 미치겠어 진짜. 4개 색깔이 다 똑같거든? 그냥 빨간색이거든? 그런데 이 4개의 색이 다 다르대. 그럼 내 입장에서 빨간색을 사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난 한 가지야. 4개가 다 색깔이 똑같거든. 그치? 그런데 니들이 봤을 땐 이 색이 좋을까? 이 색이 좋을까? 이 색이 좋을까? 이 색이 좋을까? 고민하는 거지. 4개 중에서 뭘 골라볼까? 나는 빨간색 주세요. 네, 이거요. 아무거나야. 왜? 내 입장에선 다 빨간색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야. 그런데 니들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색이 다 달라. 채도가 뭐 조금 다르대. 이걸 바르면 뭔가 조금 밝은 느낌이 들고, 이걸 바르면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고, 이걸 바르면 화사한 느낌이 들고, 이걸 바르면 뭐 반짝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르구나 하겠는데 다 똑같은데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구분되어지는 게 뭐냐면,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놈인가? 그냥 하나로 똑같이 보이는 놈인가?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저 4개의 A, B, C, D 중에 하나와 짝지어져야 돼. 2라고 하는 녀석도 A, B, C, D 중에 하나와 짝지어져야 돼. 3이라고 하는 녀석도 A, B, C, D라는 녀석하고 짝지어져야 돼. 자, 가운데 보시게 되면 함수 개수에 대한 뭐 이것저것 공식들 나와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X에서 Y로 짝을 지을 건데 첫 번째, 함수가 될 수 있도록 짝지으래. 함수가 될 수 있도록 짝짓는다는 얘기는 1이 Y에 있는 원소와 하나씩 짝지어지면 돼. 그럼 1이라고 하는 녀석을 화살표를 쏠 거야. 화살표를 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4가지가 되겠죠. 2는 여기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하나씩만 짝지어주면 돼. 그 얘기는 2라고 하는 녀석도 4개 중에 하나와 짝지으면 되겠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부분이야. 3이라고 하는 녀석도 4개 중에 하나와 짝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총 64가지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뭘 찾으래?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으래. 1대1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뭐였어? 서로 다른 2개가 서로 다른 2개와 짝지어져야 돼. 그럼 만약에 1번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4개 중에 하나와 짝짓는다라고 하면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내면 돼. 그런데 2는 앞에서 1이 선택한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하나와 짝지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 2와 짝지을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어. 3은 앞에서 1과 2가 짝지은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하나와 짝지어야 되겠지? 그래서 2가지밖에 없어. 그럼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4, 3, 12, 24가지가 돼. 1대1 대응 만들 수 있니? 이 경우에
1대1 대응 못 만들죠. 그쵸? 자, 이와 같이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 원소가 몇 개로 한정되어진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1대1 대응이 될지 안 될지를 찾을 때는 원래는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같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1대1 대응을 찾을 때는 X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Y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은지 판단하세요. 둘이 같으면 1대1 대응 만들 수 있고 둘이 다르면 1대1 대응 못 만든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 다음 세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치역의 개수가 한 개라 그랬거든요. 치역이 A일 때 한 가지, 치역이 B일 때, C일 때, D일 때. 그래서 상수함수의 가지수는 네 가지.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 찾아주는 것도 연습할 거예요. 알았죠? 자,